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뉴스 정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언론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지표들이 증시 관련된 것들인데, 사실 증시라는 것이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많은 지표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미국 채권금리,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금리인데요. 사실 금리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과 끝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 기사에서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고 각 신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어떤 식으로 내용을 좀 점검하고 인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도 누군가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의견을 함께 섞어서 전달하는 일종의 매체입니다. 어쨌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 혹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였다라는 것이 사실일 것이고요. 그리고 의견이라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희가 여기 보고 계신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다른 분들도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라고 얘기하셨죠. 제롬 파월 의장께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착화 막을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분께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페드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분의 얘기가 결국에는 페드의 결정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에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을 FOMC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여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 회복 과정에 생기는 부산물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부산물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핵심이냐면, 본인에게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비용이 높아지면 더 많은 돈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돈이 도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산물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그것은 일반적인 경제에서 정말 수요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사용하고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하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일 때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경기 회복 과정의 부산물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수요 인플레이션인가요? 수요 인플레이션인가요? 수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경제가 살아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욕구들이 수요로 나타나는 것이 수요 인플레이션인데요. 더 많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소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물건 공급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높아지는 수요 인플레이션으로서 경제가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는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공급이 너무나 제한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제한적인 거는 무엇 때문이죠?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급망들이 훼손이 됐죠. 훼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도 달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도 심리도 위축이 됩니다. 소비 심리. 프레드 데이터를 보면서 페드가 돈을 엄청나게 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통화 유통 속도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왜 급감했느냐? 이것 때문이죠.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돈을 안 쓰니까 통화 유통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즉 수요가 감소한 거죠.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더 많이 풀어서 줄어든 수요를 돈을 더 늘리면서 최대한 시장에 공급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인플레이션 경제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견이고 지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에 대한 해석, 기본적인 분석이 없다면 여러분이 향후에 제가 알려드릴 각종 지표 해석 방법,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확신성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제롬 파월 의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높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막을 수단을 사용하겠다라는 자신만의 의견 또는 패드의 의견을 전달했죠. 아래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연준 의장이 하는 말이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이 고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도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이라는 것은 패드가 정책을 어떤 것을 내놓겠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의견이 사실 정책으로 연결될지를 저희는 확인해야 됩니다. 패드가 하는 얘기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한 얘기 중에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다하는 가운데 갈등이 생겼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다. 둘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책무 갈등이 놓을 때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어떤 것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것은 안정권에 와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 두 가지 항목이 지금 불균형에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완전 고용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그게 균형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죠. 현재 경험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수단을 확실하게 사용할 것이다. 우리의 수단이라는 게 결국 뭘지를 한번 봐야 돼요.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일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러면 완전 고용은 달성하지 못할 것인데 결국은 물가를 잡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추측은,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이죠. 추측은 금리 인상 말고는 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이외에도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채권 매입을 축소하고 테이퍼링 원래 예상보다 몇 개월 앞당겨 종료하는 것을 논의할 것으로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까 테이퍼링을 좀 더 앞당기겠다는 건데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상 전에 돈의 유통을 조금씩 줄여가겠다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말이니까 돈의 양을 좀 줄이는 것이죠. 그러면 돈의 양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가 테이퍼링이 되는 것이고, 결국엔 테이퍼링으로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될지는 FOMC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세우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